장기요양 판정 신청일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의 신청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 청구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갱신 신청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합니다. 정리, 판정은 30일까지, 이의 신청은 90일까지, 갱신 신청은 90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1차 판정은 공단에서 하고 등급 판정 항목은 52개 항목으로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곳은 등급 판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등급 판정,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작성, 서비스 모니터링까지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입니다. 65세 이상이다면은 고동이 불편한지, 65세 미만이다 하시면 고동이 불편한 것은 기본이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지, 그래서 치매, 알츠하이머냐, 혈관성 치매냐, 뇌졸중, 경색인지, 출혈인지, 파킨슨까지 가져가시고 3가지 더 기저회계, 기타 퇴행성 질환, 중풍 후유증, 진정까지도 가져갑시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진상, 부인, 치매 1등급은 95점 이상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2등급은 75점 이상 94점까지겠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고 3등급은 60점 이상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4등급은 51점 이상 일정 부분 5등급은 45점 이상 치매이고 고동이 불편하시고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으로 치매 대상자이고 고동이 가능하고 점수까지 외워볼까요? 1, 2, 3, 4, 5 하시고 진상, 부인, 치매 이렇게 외워주시고 점수는 9, 7, 6, 5, 4 정도는 가져갑시다. 95점 이상, 75점 이상, 60점 이상, 51점 이상, 45점 이상.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 5등급은 45점 이상 치매로 경증 치매이고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합니다. 반면에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으로 치매 대상자이고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추가가 됐죠. 치매가 확인된 경증 치매로 치매 증상 악화를 위한 주야간 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 됩니다. 필요시 6개월 범위 내에 가감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갱신 결과가 직전 등급과 같을 때 갱신 시 1등급은 4년, 2, 3, 4등급 3년, 5 인지 등급은 2년이 되겠습니다. 네. 장기요양 보험료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요양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입니다. 보험료가 60에서 65, 국가가 20, 본인 일부 부담이 15에서 20%가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 본인 일부 부담 시설이 20, 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는 15%, 방문요양, 방문무교,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일정 시간, 단기 보호, 일정 기간, 기타 재가 급여, 복지연구 구입 또는 대여 15% 부담을 합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에서 40에서 60% 경감이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누구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산재보험금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10인 이상이고 노인 의료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양이 의료 찾으시면 되겠다. 그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등급 대상자이고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 그 밖에 등등등 필요한 상황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9인 이내 시설이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대상자는 똑같죠. 등급 대상자이고 가정과 같은 주거권과 보시면 되겠다. 그죠? 급식과 요양 그 밖에 등등등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인구추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고령화. 현재 고령사회라서 14% 이상이 되고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7, 7이 14, 73, 21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는 1577-1389입니다. 1혼 77 맞게 인삼을 팔고 있어 라고 기억을 하시라고 했고 인삼을 도라지 가격을 받고 팔아버려서 학대를 당해 신고하였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는 아닙니다. 학대 노인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되겠죠. 성희롱 대처 방안,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입니다.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 같은 동작을 50회 반복하고 동작 사이에 50초 쉬고 자세는 10에서 15초 유지를 합니다. 폐결의 의심 증상 2주 이상의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으시는데 피가 나오는 객혈,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그리고 야간에 식은땀이 있죠. 오후에 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입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증상은 갑작스러운 38도씨 이상의 발열, 두통, 인두통, 목구멍 통증, 근육통, 전신 수약감이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권장 시기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므로 10월에서 12월 사이 접종을 권장합니다.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증상이 생긴 후에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으므로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걸린 후에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 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습니다.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을 하고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탁이 어려운 경우 3일간 햇볕을 제대로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에 사용합니다. 벌레는 몸에서 떨어져 나온 후 48시간에서 72시간 3일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머리니 치료 시 살충成분이 포함된 샴푸 제제로 일주일 간격으로 재치료합니다. 머리니 감염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 후 건조를 하고 55도씨 이상의 5분 이상 노출 시 사멸됩니다. 침구류, 수거, 옷장 등에 떨어져 있던 이가 48시간까지 살아남아서 재감염되기도 하므로 주의를 하셔야겠죠. 위염, 식사 후에 3, 4시간 지나서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위궤양은 새벽 1, 2시에 발생하는 족술인과 상복부 전체 불편감이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치료 후에 5년간은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검진을 합니다. 조기 위암은 약 80% 이상에서 특별한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대장암 치료, 하루에 6, 8잔 생수를 마시고 통곡식, 생채속 좋습니다. 기관지 확장제 사용,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에서 사용하시는 법. 약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폐까지 퍼지도록 10초간 숨을 참습니다. 2번 연속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다음 투약까지 적어도 1분간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 후 2주에서 1개월 이후 반드시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해 감염을 확인합니다. 요실금 대상자 골반 근육 강화 운동법,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3초간 항문 근육을 조여줍니다. 초기 욕창 대처법, 춥지 않을 때는 약 30분 정도 햇볕을 쬐고 주위를 나선형으로 그리듯 둥글둥글 마사지 해주시고 가볍게 두드러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주무르는 것은 상가입니다.
욕창의 단계 1단계 표피는 정상이나 홍반이 30분 이내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둘 다 빨갛고 열감이 있고 2단계는 표피와 진피까지 손상이 있습니다. 물집, 수포가 생기고 3단계는 진피와 그리고 피부 전체, 지방층까지 손상이 생기고 괴사입니다.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되는 뼈 괴사가 진행이 됩니다. 화상의 단계 총 3단계입니다. 1단계는 표피, 햇볕 아상에서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 2단계는 표피와 진피 손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있고 물집, 수포가 많이 생깁니다.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고 대부분 14일 이내 치유가 됩니다. 3단계 진피 그리고 두 번이다 그죠? 지방층, 근육층까지도 손상이 있고 감각이 없어지고 두꺼워지며 색깔이 바래집니다. 가장자리 바깥쪽에서만 새살이 돋아나겠죠. 체위 변경은 침대에서 2시간마다, 의자 휠체어는 1시간마다 요창이 생기면 더 자주 시행합니다. 대상포진,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결감, 통증, 수포가 생기죠. 녹내장 정상 안압은 15에서 20이고 안압이 올라가는 물구나무 서기, 윗몸 일으키기, 어두운 곳에서 책 보기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대상자 운동요법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혈당을 느낄 수 있으므로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음주, 남자는 하루 소주 3잔 미만, 2잔, 여자는 하루 2잔 미만, 1잔이 적정 음주가 되겠습니다. 네, 고혈압은 140에 90이고 정상은 120에 80입니다. 그래서 최고 혈압,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이고 수축기 압입니다. 최저 혈압은 심장이 늘어나면서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고 이완기 압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의 90에서 95%가 본태성 고혈압에 해당이 됩니다. 유전이나 음주나 비만 등이 되겠고 나머지 5에서 10%가 심장병이나 신장질환이나 임신중독증 같은 촉발성 고혈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완화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에서 5일, 약간 땀이 날 정도, 숨이 찰 정도로 합니다. 고혈압 대상자 시기, 소금, 염분을 하루에 6g 이하로 섭취를 하고 과일과 야채, 저지방 우유는 많이 드시고 포화지방산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이고 1년에 한 번,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는 50세 이상 한 번 하시고 디프테리아, 파상풍은 10년마다 맞습니다. 100일에는 아니죠. 폐렴구경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위험군에서 한 번 맞으시고 65세 기본접종 하시고 대상포진은 50세 기본접종 하시고 65세 추가 접종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 맞지 않아도 되는 접종은 100일 해가 되겠네요. 그죠? 대상자 일어서게 하기 하루 20분 정도는 일부러 서 있거나 걷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관 영양액의 주입량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네. 경관 영양 주입 후에 최소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돕습니다.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 갈거나 쪼개지 말고 두세 번으로 나누어서 투약을 합니다.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만 자르거나 갈아 먹을 수 있습니다. 분할, 쪼개고 분쇄가 안 되는 약재는 장용 코팅제의 서방제가 되겠습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안약 투여 위치는 아래 결막낭, 하부 결막낭 중앙이나 바깥쪽에 1, 2cm 높이에서 뚝 하시면 되겠죠. 그 이유는 각막 손상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네. 목욕 시간은 20에서 30분이고 통목욕 시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이 되겠습니다. 목욕물 온도는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고 40도씨 내외로 하시고 대상자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실내 온도 노인은 최소 20도씨 이상을 유지하도록 공고를 합니다. 손과 발 청결 시에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간 담가 둡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편마비 시 침대 휠체어 각도는
건강한 쪽 30에서 45도 둡니다. 안아서 옮겨야 될 경우에는 빈틈없이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침대에서 앉거나 일어설 수 없는 경우 침대를 약 30에서 60도 올립니다. 식사할 때도 포함이겠다. 그죠? 네. 보행기 지팡이 팔꿈치 각도는 30도가 되겠고 높이는 둔부 같은 말로 엉덩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허리로 가시면 안 되겠네요. 휠체어 타이어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0.5cm가 좋습니다. 너무 압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고 너무 탱글탱글하면 진동 흡수가 되지 않죠. 네, 손 씻기 간용 예방은 70% 이상 예방이 됩니다.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메밀베개 같은 거 좋겠다. 그죠?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고 폭은 어깨 폭의 20에서 30cm 더한 것이 좋습니다. 감염 대상자는 모포의 베개에 커버를 씌워서 커버만 매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칫솔질 각도와 면도날 각도는 45도. 칫솔질은 잠자기 전과 식후 3분 이내에 3분간 하시고 탄산음료를 드신 경우는 30분 이내에 합니다. 반좌의 침대 각도는 45도가 되겠고 30에서 60도도 불가합니다. 호흡곤란이 있을 때에 세수, 식사, 비위관 영양시 되겠습니다. 지팡이 바른 위치는 건강한 발에 새끼발가락 앞 15, 옆 15 지점이 됩니다. 뜨거운 물 화상, 찬물에 15분 이상 담그셔야 합니다. 흐르는 물 안 되고 약품의 화상 시에는 흐르는 물에 할 수 있습니다. 흡인시 카테터 등 고무 제품 소독 시 15분 이상 끓인 후에 그늘에서 말립니다. 햇볕에서 안 되는 이유는 변형이 되거나 뒤틀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변색도 되고 가래가 담긴 흡인병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이 닦으시고 가득 차면 비운다. 오답이 되겠죠.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을 합니다. 전력이 소모가 많으니까. 장기후엔 등급자 복지연구 구입 또는 대여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중에서 기타 재가급여가 되겠죠. 복지연구 구입 또는 대여. 네. 복지연구 내구연한 10년은 침대, 8년은 경사로 5년이 제일 많죠. 거의 의자, 앉는 의자 같은 경우는 거의 5년입니다. 수동 휠체어. 정인용 보행기 사각 프레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배 감지기 매트형 사각형이고 이동 변기 목욕 의자까지 사각 프레임이나 앉는 의자는 다 5년이 많고 이동 욕조는 좀 봐주시면 되겠다. 그죠? 5년이고 3년은 고무로 된 것들이 많네요. 욕창 매트리스, 욕창 방석, 목욕 리프트도 3년이라는 거. 혼자 2년 자주 사용하니까 지팡이는 2년.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냉장고 온도, 냉장실은 5도씨 이하, 냉동실은 영하 15도씨 이하. 음식이 상했을 때는 냉장실의 온도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위해 익혀먹기 음식물은 중심부 온도가 74도씨 1분 이상 조리해서 충분히 익혀 드셔야겠습니다. 채소와의 세척법 물에 3분간 담근 후에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 냉장식품 보관기간 조리한 식품은 3에서 5일, 육류는 2에서 3일, 생선은 1에서 2일. 문제 안에서 좀 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69쪽에 보관 방법을 보시면은 육류, 생선류, 어패류는 하루 이내 것만 냉장 보관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냉동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 달걀, 어묵, 우유 등은 항상 냉장 보관하네요. 그죠? 냉동식품 보관기간은 만두떡, 육류, 생선은 6개월 이내. 조리한 음식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습니다. 환기 2~3시간 간격으로 최소한 10에서 30분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시고 얼굴에 직접 닿지 않는 간접 환기가 좋습니다. 하루에 20~30분간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 형성이 되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 온도는 여름에는 22에서 25도, 겨울은 18에서 22도씨가 되겠습니다. 침구류 세탁, 시트와 한의는 3에서 5일에 한 번, 이불은 한 달에 한 번. 노인의 영양관리, 1일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 살코기로 섭취한다. 노인의 영양불량, 체질량 지수는 비만 지수이고 24 이하이면 영양불량, 27 이상일 때 비만으로 봅니다. 네. 당뇨병 식이관리, 혈당지수는 70 이상,
쌀밥이나 떡, 흰식빵, 수박, 감자, 고구마 등이 될 테고 혈당 지수가 70 이하로 낮은 식품은 보리밥, 바나나, 우유, 사과, 당면 등이 되겠습니다. 저혈당 시 일정 방법은 식은땀, 의식 목록, 두통 등이 있겠고 손떨림, 과일이나 주스, 우유 한 컵 또는 설탕이나 꿀 한두 수저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15g 정도.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시고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욕창 같은 경우에는 1일 전부터 부위, 성골 부위의 피부 박리, 벗겨진 상태가 5 곱하기 8이다 하시면 가로 곱하기 세로. 심하다 안 되고 오랜만에 안 되고 자주 많이 안 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사용법, 태그 인식을 1에서 3cm 이내 범위에서 태그 접촉 시 뒷면을 2, 3초간 갖다 댑니다. 서비스 종료 전송, 정서 지원은 60분 이하 입력을 하시고 1분 단위 이상 서비스 전송이 가능합니다. 태그 인식 후에 10분 이내 종료 전송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자동 로그 하셔야 되겠죠. 24시간 방문 요양 전송 1440분을 각 분배해서 입력을 하시고 남은 시간이 0분이 돼야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종료 전송, 인지자극 활동에 60분 이상 입력하시고 총 서비스 시간이 120분 이상 제공이 해야 되겠습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종료 전송 40분 이상 제공 시 전송이 가능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할 수 있는 사람,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전에 있는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겠습니다. 사후강직은 사망 2-4시간 후부터 시작돼서 96시간 지속이 되므로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폐기능이 멈춘 후에 6분 정도 생명이 유지되므로 4에서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뇌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은 최소 5cm 정도 체중을 실어서 깊고 강하게 압박을 해주시고 가슴 압박의 속도는 1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가 좋습니다.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50대 50입니다. 네. 압박과 이완이란 말은 눌렀다 뗐다 하는 비율이고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은 30대 2가 되겠고 인공호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슴이 팽창될 정도로 2번을 하시고 10초 이내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 하기 위한 가슴 압박 중단은 10초 이내가 좋습니다. 가슴 압박 시행자 교대는 2분마다 또는 5주기 30대 1을 5차례 실시한 후에 교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심장 리듬 분석은 2분마다 합니다. 분석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은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야 합니다.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이고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88하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들 모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